핑크 핑크 Real man wear pink. Yeah. Yeah. What? Sorry. 진정한 남자는 핑크를 입는데요. 아.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진정한 남자 어디서 말 지어내고 난리야. 속담까지는 아닐 텐데. 그냥 애들이 말하더라고. 지멋대로. 남자라면 핑크를 할까? 남자랑 핑크. 남자라면 핑크지. 네, 리얼맨. 내가 일부러 이거 기다렸다고. 끼고 싶은데 낄 게 없다. 됐어. 너는 내 심장 있잖아. 아 진짜. 아 미쳤나봐요. 너는 내 심장 있잖아. 이거 위안 찔러. 들어갔어. 어떻게? 망했다. 꼬리. 아이디 찾았어? 네 찾았어요. 신진추. 최 이게 최 아닌데? 이거 뭐야? 초이잖아 이거. 초. 조로 읽어야 되나? 조. CHOE. CHOE. 아니 최는 최는 CHOI잖아요. 그냥 알파벳이. 아 초아 A 뒤에가 A라고. E. OE. CHOE. 그럼 초. 최 아니야? 최 아이. 그만해. 알파벳을 그냥 알파벳 불러. 초네 초. 합시다. 자 하시죠. 남자들이 또 수다스러워. 갈게요.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베나TV 사랑하시는 우리 전국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온 세계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모르는 엉아들 저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어떻게 다 잘 지내셨어요? 이게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그죠? 진짜 겨울 된 것 같아요 이제. 멋있는 잠바. 네. 가죽 잠바. 라이더. 자켓. 맞아요. 이제는 앞에 칭호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페플이라고. 페플. 네. 매번 영상 모니터를 그렇죠. 잘 입는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제가 와서 이제 동생들한테 옷도 나눠주고. 맞아요. 나 완전 수에서. 맞습니다. 예. 페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오늘 사실 이게 좀 이제 준비하는 게 있죠. 21회차 때 우리 댓글 모음지. 그렇죠. 댓글 맞습니다. 좀 보셨어요? 나는 어저께 잠깐 봤는데 네,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요? 우리 엉아들이 네. 모르는 엉아들로 이름 바뀌기까지 그 일련의 히스토리가 정말 맞아요. 많은 일이 있었죠. 눈물 나고 마음도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러했어요. 그런 아픈 그런 시간들을 겪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나는 캐릭터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파이팅 넘치다가 조신해지고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차분해지고 이렇게 변하더라고 나는 영상 모니터를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온순해졌죠. 온순해지고 되게 착해요 지금 되게. 그만큼 우리 그래서 베나TV 머리도 내렸잖아요. 딱해 보이려고. 사실 오늘 공연 때문에 머리에 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분장을 해 사극을 하는데 저 검색하시면 나와요. 또 이렇게 광고를 보시고 하시네요. 싶으면 한번 보러 오세요.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저번 주 이젠 그 18회차죠? 18회차 그 방송을 보면 댓글에 아이디 SHINJIN 근데 CHOE 해석을 못했군요. 네. 신진 최. 목소리 왜 그래요? 네, 분께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북한의 조직 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줬으면 한다라는 댓글을 좀 올려주셔서 저희가 또 제작진 회의를 통해서 우린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또. 왜냐면 저희도 이제 한계치가 왔어요. 할 건 다 했거든요. 사실 저희 프로뿐만이 아니라 뭐 베나TV에서 중국 다 고급 프로그램에서 베나TV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신 같은 주제를 이 연령대별로 다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 느낌이 다 다르니까. 세분화해서.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초급이기도 하고 모르다 보니까 좀 뭐지 이런데도 좀 파이팅 넘치게 젊은 그렇죠. 혈기로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토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조직 생활인데 뭐 어떻게 들어갈지 뭐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좀 크게 밑그림을 먼저 그리면 북한의 조직 생활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좀 아시는 분 한번. 유승 씨가 먼저. 그렇죠. 이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저번 감사합니다. 주 회차 때 너무 많이 말해서 5분 나갔거든요. 그렇게 찌르시면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안 봤어요. 그거를. 이번 주에 좀 보려고요. 치사하다. 일단 조직 생활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굉장히 긴장하네요. 네. 조직 생활에 대해서 아니 오늘 목도리를 안 해서 그렇죠. 목이 좀 추워서. 네. 조직 생활 저희 가족을 놓고 한번 볼게요. 가족을. 저희 가족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포함해서 세 가족인데 세 사람인데 세 가족. 일단 아버지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공장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장에 나갈 필요는 없지만 조직 생활은 무조건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라면. 아 공장 같은 어떤 이런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데 다 멈췄어요. 근데 조직 조직 생활을 해야 생활은 된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공장에 조직 일하러 편성표에는 어쨌든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장 기업서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등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하러 공장에 나가요. 아 자 그러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학생, 대학생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다 네. 있다는 거.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노동자니까 이제 나가서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어머니 그렇지. 주부세요. 주부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집에서 그렇지. 집에서만 생활할 것 같은데 집안일을 주부들도 하고.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인민반장이라고 하고 반이라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민반장이 거의 뭐 동대표 수준인데 여기는 뭐 그냥 뭐 어떤 상의할 문제가 있으면 동대표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 주마다 모든 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주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구라는 식으로 굉장히 회의를 깊게 굉장히 그 빨간색이 짙게 이렇게 회의를 해요. 아 빨간색이 네. 짙게. 그래서 그것도 조직생활의 일환이죠. 표현 좋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지금 약간 빨간색에서 핑크로 변했는데 연하게. 네, 원래 빨간색일 때는 학교에 나가서 제가 이제 또 학생 회장이 학생 신분으로서의 조직생활은 조직생활도. 이제 단 위원장님이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저번에 저희 완장을 찼었죠. 네, 네. 학생 그 편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주말마다 토요일 날마다 이제 조직 생활을 합니다. 이제 수업은 안 하고 이제 그 한 주에 대한 그런 토요일마다. 토론 뭐 아니면 뭐 정리를 하는 거죠 주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한 주를? 사람, 지난 한 주를? 지난 한 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조직 생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놓고 보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또 북한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원이 아닙니다. 못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약간 당원 말고 뭐라고 하죠? 그 파란 그러니까 당중은 빨간색이고요. 또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 신분증 같은 맹원증이라고 맹원증이라고 맞아요. 해서 맹원증. 네, 네. 당원 밑에 단계에 파란 증이 있어요. 네, 또 그래서 있어요. 그걸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빨간색이 짙은 그런 모임을 갖고 당원과 비당원이 나눠져서 있는 회의를 상태이고. 갖고 엄청 그리고 세분화돼 있네. 그렇죠. 조직 생활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디테일해요. 북한의 모든 사람은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네, 그걸 안 하면 이제 반동이죠. 소속감. 그거를 어린 나이부터 뭔가 교육 과정에 확 들어가 있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년단에 입단할 때 빨간색 넥타이를 멜 때부터 저희는 이때 그 조직 생활에 매여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넌 이제 조직 생활의 한 일원이고, 묶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제 그게 이제 조직 생활은 또 삶의 일환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공장을 제가 만약에 뭐 61살이 돼서 이제 정년 퇴임을 했다고 했을 때도 그 퇴임을 하면 집에서 그냥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분들도 따로 또 이제 조직 생활을 매 주마다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북한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좋은 질문. 네. 네.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북한이 지금 무너져가는 그 체계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봉쇄하고 어떻게 해서든 연장을 하려는 게 목적이죠. 근데 사실 조직 생활을 크게 봤을 때는 어찌됐든 우두머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직 생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북한은 그거는 확실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북한은. 그래야 지휘 통제가 편하고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가 딱딱딱 나오니까. 원래 궁극적인 이런 조직 생활의 목적 같은 걸 리더라는 사람이 이제 총대를 매주고 이제 사람들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끌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왔을 때 딱 막아주고 니들은 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석이라고 하면 그렇지. 북한은 정반대의 어떤 시스템이죠. 체계를 갖춰놔서 네. 내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감시해서 그렇지. 다 보고해. 그래서 넌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너도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야 돼. 보고해 이거거든요. 아주 잘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한 힘이 조직 생활. 이 조직 생활을 계속 붕괴시키지 않고 유지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누구 하나 이렇게 막 선동을 하기가 되게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그죠? 자유를 억압시켜 버림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장 기업서 모든 게 서고 모든 게 제대로 안 돌아갔지만 조직 생활은 정말 very well.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럴수록 더 잘 돌아가는 게 조직 생활입니다.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있는 그 조직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때 이제 유성 씨나 필주 씨가 있었던 것처럼 조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전혀 세뇌교-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불만. 왜냐하면
정말 추운 날씨에 토요일 날에 회의를 하려고 일하러 오는 게 회의를 하려고 다 나오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일을 장사를 하러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조직 생활 때문에 회의 하나 하려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뒤에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근데 그렇지. 그 불만을 토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오라고 하면 그냥 꾸역꾸역 가서 하는 얘기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뭐 그냥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김일성, 그래, 김정일한테 사람이- 내려오는 네. 메시지를 받고 그냥 또 집으로 돌아온 이 시스템이 계속 돼 있는 거죠. 그거를 뭐 유성 씨가 살면서의 뭐 이게 갔을 때 여러 친구들이라든지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 조직 생활에. 네. 그러면 그런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때는 거의 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 네, 거의 그리고 없었어요. 이게 제가 조금 보태면 시대별로 그리고 출신별로 지역별로 또 이제 봐야 돼요. 이제 평양에서 온 출신들은 오히려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의하면 지방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지방이죠 우리가 지방 사람들이 오히려 단합이 더 잘 됐다, 더 충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뇌 교육이 더 잘 돼 있다. 그래 예를 들면 어떤 동원 나가는 데서 불평 불만 안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불편했는데 예,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있기 평양 분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예, 그래서 지역별로도 또 다르고 그다음 또 세대별로도 또 달라요. 근데 평양 분들은 평양에서 그런 동원이나 이런 데 나가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동원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동원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어떤 만약에 도로가 파손이 됐다 하면 그 도로공사에서 하는 게 도시공사를,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나 공장 기업서가 나와서 그걸 수리를 해요. 파손된 도로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 건가 그러면? 아니죠. 그 시에 사는 맞아요. 그 근처에 살고 시나 가깝게 군, 모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조직원들을 다 모아서 보수 공사를 한다고. 그렇지. 그렇죠. 전에 보수공사. 그 우리 뭐야 학교 생활편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했는데 애들들도 그냥 동상 닦고. 동상 닦고부터 해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군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식이 제일 많겠죠. 그쪽은 이제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북한이 지금 수해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집들이 다 그렇지, 떠내려왔잖아요. 그렇지. 그걸 보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위에 잔 일거리들은 뭐 모래를 나른다거나 뭐 이런 조그만 뭐 부품 같은 걸 날라주고 뭐 심부름 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 그건 기숙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모두 주민들이나 학생들, 군인들이 다 인력으로 동원이 모든 되는 걸 거죠. 충당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원이 있는데 평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원이 잦죠. 그러니까 없죠 거의. 왜냐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동원을 그러니까 할 이유도 없고 왜냐면 평양이라는 곳은 뭔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되면 전문가 그런 것들이 좀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만 지방에는 거의 없죠. 그냥 평양은 깨지면 그만큼 좀 다 시선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주목받고 그렇죠. 우리가 자력갱생 거기서 나온 말이 자력갱생이잖아요. 우리가 네, 알아서 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불편 불만이 이제 좀 그게 차이들이 좀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 세대들이 이제 이런 유석 씨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회의 나가야 되거나 뭐 이런 거 불려서 나갔다 오게 되면 투덜대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어른들은 있어요. 배급도 안 주면서 말이야. 응? 막 근데 그걸 가족들한테만 하는 거죠. 그렇지. 나가서 딴 데서 말하면 안 되지. 안 되죠. 네, 서로가 예. 시시하기 누가 날 때문에. 신고할지 딴 데서 모르겠는데. 말하면은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딴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는 그래도 그나마 북한이 뭔가 경제가 돌아갈 때는 조직 생활이 그렇게 빡세진 않았어요. 고난의 행군 전이인 거지. 그렇게 심하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데 언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일 지금 한창 일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 불러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그때는 조금 공장이 돌아갈 텐데 때잖아요. 이게 공장이 멈춰버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내다가 조직 생활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장이 멈췄으니까. 그러니까 더 갈수록 조직 생활은 더 심해지는 거죠. 여기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아빠들이 이렇게 유성 씨 말씀대로 이렇게 직장에 이제 얽매이게 조직 생활에 얽매이면 주부들이 조금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북한 여성들이 좀 생활력이 강한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생계를 모든 걸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아빠는 이제 어찌 보면 인질인 거죠. 나라의 인질.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나가가지고 있으니까. 명단 올려야 되고 조직생활 한다는 거 인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이런 인증을 해야 되고 실제 이제 가정 생활들은 엄마가 다 총괄적으로 네, 들어가죠. 책임을 지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세간살이도 본인이 해야 되고 이제 아빠는 이제 가서 저 오늘 출근했습니다. 조선 꽝 찍고 돌아오고 뭐 이런. 이게 여담이긴 한데 필리핀이요. 저 여행 갔는데 거기 현지 이제 그 뭐 이렇게 좀 들었던 게 있어. 이 나라의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근데 좀 비슷한 게 느껴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필리핀에서는 대부분 여자가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남자들은 길거리에 이렇게 마실 나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놀러 하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마실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델리콘을 남자 갑시다. 그래서 남자 게이들이 많대요. 예. 그러니까 게이가 아니라 그치 트랜스젠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럼 성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으로 돈을 벌고 싶진 않지만 남자로서의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세대주나 아니면 남자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껴서. 근데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북한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찌 보면 총대를 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벌고 나서 음. 이제 또 그 북한에도 공장 기업소를 매일 나가야 되지만 돈을 얼마 정도 내면 안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고 뒷돈이고. 그거는 이제 고난 행군 이후에 이후에 또 여기 그러니까. 공장 기업소가 완전 올스톱이 된 이후에 이제 그런 현상이 그때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거죠. 돈을 아버지는 벌어서 얼마간의 그 돈을 공장 기업소에 내고 그냥 도장만 찍고 들어와서 또 본인 일을 하고 하지만 조직 생활은 무조건 해요. 그렇죠. 그 돈은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해결하는 거. 그럼 사실 이게 지금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크게 맥락을 긋자면은 고난의 행군 전후 모든 게 그렇게 좀 많이 판세가 확 달라진 거네, 그죠? 그럼 고난의 행군 전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화들이 좀 많이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왜냐면 우리 나이 때도 쪽에 사실 애매하잖아, 그죠? 네. 필주 형은 또 농장 쪽에 그런 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농부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아침 아빠 엄마 이제 나가시겠지만 이제 아침 일과들이 다 달라요. 이제 아이들은 학교가 등교해야 되고 그렇죠. 엄마들은 이제 일상생활처럼. 농장 나가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해 뜨기 전에 나가요. 동 트기 전에. 그래서 새벽 6시 뭐 5시 예, 그래서 그때 나가셨다가 전에 해 떨어지면 들어와요. 해 뜨기 전에 나가는 이유는 보통 여름에는 여름에 모내기. 해가 세니까 해 뜨기 네. 전에 나가는 건데 네. 그게 그러면은 여름 봄, 여름, 가을이고 가을, 상관없고. 그게 거의 동일시하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모내기 때문에 이제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농부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또 기계도 일찍 없으니까. 다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동절기에는 해 길이가 다르잖아요. 동절기는 또 이제 그 퇴비를 만든다고 또 삽 들고 또 나가서 땅 뚜지거나 멀리 또 걷어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조직 생활은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 생활에 이제 바탕을 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조직 생활로 만들어 놓은 룰인 거예요? 이제 질문하신 대로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전에는 의무적으로 나갔죠. 의무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럼 아침. 거기서도 지휘 통제를 하는 간부들이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반에는 인민 반장, 여기로 말하면 통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농장에 나가면 농부의 또 분조장이라고 해가지고 분조장. 농장원들도 분조 그다음에 있겠지 또. 이게 쭉쭉쭉쭉 단위별로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분조라고 약간 하는데 군대처럼 소대 느낌인 거죠. 예, 1분조, 2분조, 군대, 3분조. 소대, 중대 예, 뭐 예, 그렇게 예, 하는 그래서 것처럼. 분조장이 있어요. 그래서 분조장이 여기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필주 형이 살았던 그 마을에는 보통 인구가 몇 정도가 한 그 조직 생활을 이뤄요? 그 인구 통계는 이런 숫자에서는 제가 약해서 그래도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저기 한 3-40 가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3-40 가구. 네, 세대라고 합시다. 세대라고 네, 하면. 그래서 좀 한 세대 안에 그러면은 3명 최소 뭐 3명. 거기서 세 명 애들은 정도 학교 하고, 간다고 치고 그렇죠. 나머지 엄마 아빠들은 나와서 그 일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한 70%가 이제 그쪽으로 오네. 그럼 못해도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왜냐면 한 120명 정도라고 쳤을 때. 그럼요. 그러면 애들은 학교 가고. 그렇죠. 그럼 한 100명? 네, 그 애들도 80에서 우리가 100명 많이 차이잖아, 다뤘다시피 애들도 이제 바쁠 때는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는 그치. 또다 동원 나가는 와야지. 예, 그런. 사실 6,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기술력이 훨씬 더 좋았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당시만 하더라도. 네, 저희도 소문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70년대 이후부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역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은 계속 통제 안에 조직 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 산업화가 전문적으로 막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었고. 딱 한계치에 딱 걸린 건가? 그렇죠. 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때 당시에 나라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역전을 했었고 그렇게는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그런 게 좀 나는 것 같아. 능동적과 수동적의 차이로 이 완전 판세가 뒤집어지지 않았나. 그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추구하는 자유의 그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저기 노동자 농민 다 모습이 필요 없이 그냥 이제 평등하다 보니까
만약에 같이 일하는데 10개 일을 주어졌는데 유성이하고 내가 나가요. 출신 좋고 안 좋아요. 5개 6개 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해야 돼. 출신 안 좋으니까. 근데 안 해도 뭔가 들어와. 그래서 똑같아. 근데 원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불만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저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한 것만큼에 대한 자기 자유가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달라지니까. 차이가 있어서 이제처럼 어떤 한계치가 있는 거죠.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죠. 약간 재진이 형이나 현빈이 형이 현민이 형이 현빈? 내가 원래 발음이 힘들어요. 네, 현민이 형이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형은 만약에 일을 10개를 주어줬을 때 하나만 했어요. 형은 9개를 했어. 같은 일을 10개를 같은 일을 근데 주어지는 배급량은 똑같아. 그렇지. 그럼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난 일을 잘해도 10개를 그러니까 배급 1kg를 받고 그렇지. 일을 잘 안 해도 1kg를 줘. 그럼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놔버리고 하나씩 그거를 안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노련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 나도 이거를 방송 때 잔머리를 언급을 긋는 했었어. 거죠. 예, 수동적이죠 대부분. 나 같은 능동적이거든요. 사람은 북한 갔을 땐 되게 이제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그 이유를 못 느끼는 그렇지. 거야. 파이팅을 했다가 막 열심히 했는데 똑같아. 얘는 열심히 안 했는데 똑같이 말았어. 갑자기 이러더니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렇지. 공연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옆에는 되게 계속 실수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얘도 박수 똑같이 치고 나한테도 박수 똑같이 쳐. 그럼 개미와 배짱이 얘 잘 들었다. 똑같아. 얘 잘 들었어. 얘 이게 잘 들었네. 나는 공연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얘는 막 조직 생활이란 말이야. 이거 우리는 그럼. 뭐 다 우리도 조직 생활이잖아. 누구 하나 잘났다고 누구 하나 못했다가 아니라 공동체 작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지. 열심히 가는데 한두 사람이 열심히 안 하고 실수하고. 늦고 실수하고 이러면 참 요거 힘들어지거든. 근데 요거 힘들어지는 거는 그냥 남한에서 뭔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뒷소리로 그렇지. 끝나자. 근데 그렇지. 북한의 조직 생활은 그런 사람들을 주말에 세워놓고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똑바로 안 하냐고. 요 시스템 마음에 드는데? 되지 마. 그래서 요게 뭔가 사람을 개선하고 개선돼? 이 사람? 한데 개선돼? 초반에 되겠죠. 아. 되죠. 그리고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봐봐요. 공장 기업소가 다 섰고 우리가 서로의 신경전을 벌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졌어 이제는. 일을 안 하니까 공장 기업소가 다 섰잖아요. 그게 이제 고난의 군 뒤로 네, 얘기를 그렇죠. 해서 근데 뭐. 옛날처럼 하던 건 똑같이 해야 돼.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서로 같이 한 시간이 없고 별로 생사를 몰라. 근데 일주일 안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공격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해야 돼. 그렇지 우리도 공연계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모여가지고 하면 처음에 시파티라는 걸 하잖아요. 아 그렇죠. 처음에 공연 그런 것들에서 시작하기 전에.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작업을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전혀 이제 그런 그 시파티가 없이 나서 쫑파티를 하는 거야. 오늘 표현 좋은데? 지난주에 진짜 되게 많이 막 우울했었나 봐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준비요? 이 사람이 간절하니까 뭐가 나오는 맞아. 사람 그 간절해야 돼. 헝그리 엄청 정신. 많은 잘하네. 그렇다고 18회차 안 본 건 아니죠. 너무 찌른 것 같은데. 그래서 좋습니다. 고난의 행군 전후로 나눴을 때 또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일단 그거 짚고 넘어갔는데 아까 지역 간에 따라서 또 이게 네. 조직 생활이나 마음가짐이 다르다. 근데 그게 궁금하긴 해요. 왜 다를까요? 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일단- 평양을 안 살아봐서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아니, 저거 아니, 자기 아니.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네. 저기요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네, 돈 아빠. 아니, 유성이도 그 느낌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혹시? 있어요. 있어. 왜냐하면 오케이 그러면 네, 필지 형 말 형이 듣고 얘기랑-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제일 한국 와가지고 제일 황당했던 게 평양 출신들의 발언들이 증언들이었어요. 있었죠. 우리도 예. 거기 모 단체 예. 우리 그래서 있죠, 평양 출신. 한국을 왔을 한국에 때 와서 평양을 아니까. 한국에 와서 그때는 평양- 전혀 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르더라고요. 만날 수 없으니까. 그때 출신하고 당시 지금 고향에 출신. 있을 때 북한에서 평양을 그냥 성지로만 생각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이제 그 빨간물이 많이 짙어 있는 그런 분들 출신 성분도 달랐겠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나는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이 있다고 그걸 생각해요.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세뇌 교육. 그리고 뭐 평양 사람들은 그렇다, 뭐 짙다, 뭐 사상도 뭐 우리보다 높다, 뭐 이렇게 계속. 그거는 이제 교과에는 없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 네 평양에서 살았으니까 그럼 평양은 왜 그런데요? 어린 마음에 물어보게 되면 여기는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그분도 그렇게 또 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전해서 하게 아니 돼요? 근데 진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전에 북한에 정말 찌질하게 못 살던 정성옥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정성호 선수 그 유명했죠. 사람이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맞아. 잘한 거잖아. 북한을 알린 거잖아. 그럼 바로 평양으로 올라가서 평양에서 살게끔 해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인데 그리고 또 지방에서 굉장히 무슨 큰 일을 했어. 뭐 농사 이런 걸 하는데 무슨 재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 그럼 또 그 사람 북한 당국을 위해서 뭐 기여를 했잖아. 또 평양으로 올라가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포상이구나 포상. 포상으로 네.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충실감이 그러니까 충실성이 이제 충만한 사람들이야. 보게 되면 충실이야. 교과목에는 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정성옥 신뢰, 단편적인 신뢰, 옥과 옥과에 뽑히는 옥과. 기준들 이런 것들 보면 출신 성분, 토대, 그다음에 그 평양이란 곳 이게 다 연관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직접 겪으면서 그러면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평양이란 곳은 출신 성분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태생부터 좋은 거고 이렇게 그냥 근데 또 이런 것도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해령이나 온송이나 이쪽에는 평양에서 잘못해가지고 추방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이 사람들의 배경은 정말 빨개요. 그 아버지가 무슨 전쟁에 참가해서 무슨 장교였고 군인이었고 뭐 군인 한 자리씩 막 했던 대단장 사람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양에서 다 살다가 그런 사람들의 뭐 하나, 가족들이 이제 정말 잘못해가지고 뭐 하나 잘못해서 다 이제 추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완전 뿌리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그냥 사회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그 조직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추방을 아예 당해서, 하죠.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또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 봐봐요. 그래서 뒷돈을 매기는 평양에서 오거나 어디서 오게 되면 우리 한북도에서는 그 사람들을 앞에서 왔다고 해요. 평안도 쪽에서 앞에서 왔다. 왔다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속어라고 해요. 속된 말로 노래라고 해요. 노랭이. 그러니까 은어. 일 안 하고 평양 노래 이렇게 해요. 평양 노랭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논팽이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일 안 그래서 하고 되게 부정- 뺀질뺀질하는 네, 애들.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추방돼서 왔다 하게 되면 더 저 사상이 나빠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저 평양에서 왔으면서도 예. 어? 그 좋은 데서 살면서 추방돼서 왔으면 얼마나 노랭이 피었으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럼 조직 생활에서도 왕따가 존재할 수 있는 거네. 그 이제 근데 해요 이제 그런 거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또 언젠가 그 사람 회복돼서 언제 올라갈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몰라서 또 감히 근접은 못해. 저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언제든 또 올라가려고 그 실사례가 그 있고 안에서 노력을 해요 나름 조직생활 노력을 안에서 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뿌리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갈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또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밑보이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어쨌든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같은 레벨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구나. 미우니까 뒤에서 때깔부터가 달라요. 그게 어떻게 평등이고 사회주의 뭐 참 그러니까 새내교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은 생각을 안 해봐. 안 하면 그치. 그래서 여튼 그래가지고 평양 출신들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나 이 표현이 너무나 억울했던 게 뭐냐면 딱 왔대요. 추방돼 왔는데 맞는데. 까마귀들 보는 줄 알았대요. 저 같은 친구들. 칠주씨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네, 사람들한테 제 또래 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새카만데 눈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충격이었고 까마귀들만 보는 것 같고 더러워서 차에서 못 내리겠더래요. 이게 거의 뭐 강남에 사시는 분이 저쪽 하루아침에 쫄딱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거제도 가시는 외제차 하나 끌고 내려와가지고. 아니면 독도로 이렇게 가신다던가 네. 뭐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처음에 그 표현을 듣는데 와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근데 이 표현을 네. 한국 와서 이제 들은 거죠. 들었던 거죠. 평양 분이 이제 추방 당해서 왔을 때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평양 거를 출신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알고 지낸 분들이 한 5명 가량 되는데 공통적으로 이 표현을 하세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다 한 번씩 이제 추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똑같이 그때 느꼈던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막 화나다가 그다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 설명을 하면 어쨌든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남수형 이제 얘기를 우리 하다 평양 보면 출신. 예, 저보고 그러는 게 넌 너의 근성을 버려 이래요. 아니 저기요 내가 무슨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평양에서 오신 분하고. 예, 여튼 일반 이러다 지역에서 온 보니까 분하고. 여튼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프라이드의 문제인 건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조직 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조직 생활과 우리가 바라보는 조직 생활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요. 평양 말투 아시죠?
이래니끼니 그, 고좀 보구라야.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여기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좀 내리 까는 말투예요. 네. 거저 네가 뭘 하니? 그 말이야. 이거 봐 진짜. 야, 예, 연극을 많이 해봐가지고. 평양에 여기서 무슨 이게 말이야? 그냥 이미 그냥 그러니까 어깨에 다 챙겨보는 힘 거야. 딱 주고. 평양 외 사람들은 다 챙겨보는 거야. 어깨에 말투 힘딱 자체가. 주고. 왜냐면 토대가 거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봐. 그러면은 유성 씨도 평양은 아니었죠. 그럼 정확히 이게 평양과는 좀 거리가 저는 완전 정반니까 평양에서 추방 먹은 사람들은 유배지라니까. 그죠? 예, 저희 그러면은 유성 씨가 그때 당시에 필주 씨 동네를 까지만 유성 씨도 평양 사람한테는 많이 까였겠다. 제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거저 니도 마찬가지야. 꼭 다물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도 길이니까 난 아무 말도 못하겠야. 난 아무 못. 근데 저는 평양에서 이제 삼촌도 평양 여자랑 결혼해서 살았고 평양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삼촌은 원래 같은 동네 살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함흥 쪽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평양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가 거기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군대 가면 또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뭔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직생활을 얘기를 하면 평양은 뭔가 항상 말하잖아요. 다른 나라라고. 네, 북한의 북한의 또 다른 다른. 나라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의 한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항상 뭔가 평양은 제외를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북한의 현 상태를 네, 얘기를 그게 하는 제일 거예요. 편해요. 안 그러면 말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완전 예외가 180도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했을 때 평양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다 틀리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저번에 원장 저희 평소에 그 댓글에서도 이러이러한 건데 뭐 어떤 사례를 들면서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근데 그거는 평양 얘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니까. 평양은 아예 다른 나라고 음. 북한에 속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얘기를 할 때는 평양이라는 곳을 제외를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얘기에 그래도 그나마 뭔가 사실성이 깃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표님이나 제가 남한에 와서 만나봤던 평양 출신들의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이제 자기들이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겪을 때 야 그렇게 그런 줄 몰랐다 뭐 이러면서 본인들은 또 남의 그런 얘기하는 듯이. 소식을 못 듣고 사니까 예. 평양에서 있을 그렇죠. 때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우리보다 좀 저기 좋은 게 그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 최성국 형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지방법하고 평양법. 그분도 평양 출신. 예. 나라 자체. 네,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아이. 지방 사람들은 평양을 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육하 원칙에 따른 여건 그래서, 필요하대요? 예, 그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비자 발급 받아야 네. 되네요. 그러나 이제 평양 사람들은 지방 가겠으면 허락만 그곳에서만 허락받고 다녀와. 가라. 네, 그렇게 되는데 안 가겠다 이거 지금 왜 가나 이거. 굳이 갈 이유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 길도 안 차이가 좋고 있는 뭐다 거죠. 좋은 게 네,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얘기하셨다시피 교통편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니라는데 굳이 평양 밖으로 나갈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평양 안에는 그래도 포장도로인데 밖으로 나가면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덜렁덜렁해. 그럼 먼지 날리고 그럼 나갈 거짓말 이유가 안 하고 하나 실례를 들면 이제 차가 한번 지나갑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몇 번 볼 수 있으려나?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길가에서 놀다가 보면 차가 슉 지나가면 먼지가 확 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있던 유성이하고 내가 한동안 안 보여요. 먼지에.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새뽀여가지고.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자동차가 슉 한번 저는 또이 지나가면 정도는 아니었어요. 요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해령은 포장도로가 꽤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먼지 날 일이 어. 없어서 예,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새별은 엄청 많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차라고 해가지고 서비스차. 이제 약간 또 서비스차. 또 약간 이게 지금 또 밖으로 약간 새는 것 같은데 서비스차라는 걸 타면 그게 이제 뒤에는 이렇게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 트럭처럼 돼 있는 데서 우리가 타요. 그럼 차가 달리면 그 뒷좌석에는 먼지가 계속 돌죠. 돌잖아요. 그러면 앞좌석 그러니까 같은 트럭 안에서도 자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 앞에 앉는 거는 5,000원이고 여기 앉는 건 2,000원.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 있어요. 그다음 운전석은 더 비싸요. 근데 그렇겠죠, 뒤에 아무래도. 만약에 앉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리면 분신 뭔가 그 저기 말이 저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분신한 사람 있잖아요. 먼지를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약간 사막의 그 마리아 미라. 짠데 역시 모르는 엉아들답죠? 네. 잘 모르는 몰라요. 영화들입니다. 예. 하얗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새뽀예요. 새뽀해 사람이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걸 이제 평양 사람들이 보고 아 까마귀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못 먹고 이제 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야외에서 이제 햇볕, 태양광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까마짭짭하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 생활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그죠. 그러면은 돌아가야죠. 학생들은 그때 소년단을 시작으로 조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 아버지는 이제 그 노동자에서 노동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필주 씨 부모님은 이제 농부셨잖아요.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조직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침에 나가면 이제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저는 아빠가 새아빠인데 새아빠가 직장인이고 엄마가 농부였어요. 그래서 직장하고 농부 이제 똑같은데 아빠하고 엄마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면 일단 그 조회를 해요. 무조건 아침에 그게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먼저 그거 하고 제일 쉬운 게 마치 우리 기독교 이제 식전 기도와 같은 뭐 밥 먹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뭐 그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자 선생님 그런 것처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그거죠. 이제 우리 소년단 행사에서도 있다시피 위대한 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뭐 그 교시에 따라서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종례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조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 뜨기 전에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그럼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하다가 일을 뭐 하는 게 하다가 이제 높은 사람들이 출근 9시 정도에 그렇지, 하면 그러겠지. 툭 털고 들어가서 조회. 그래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어깨에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 뜨기 전에 이런 거죠. 막 일을 하다가 야 저기 조회해야 된대.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이제 듣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조회가 네, 이루어지고 제일 네, 거기 네. 이제 계절별로 이제 다. 그러니까 있는. 이런 거래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공장에 그래 돌아갈 때는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그래도 이렇게 분담이 정해져 돼 있으니까. 분담이 돼 그걸 있으니까. 하다서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요건 좀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조회를 해야 된다. 회의를 해야 된다 하면 그걸 올 스톱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품을 깎아서 오늘 4시까지 여기 납품을 해야 돼.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중간에 만약에 회의가 있거나 조직 생활에 뭔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이게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 그거에 생활. 대한 딜레이가 된 거에 대한 책임은 책임은 누가 져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거 이렇게 그냥 보고하면 아무나 돼요. 이래서 저희 못했다. 때문에 이래서 못했다. 그러면 조회가 있었기 계속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할 일을 내일 밀리고 내일 할 일은 모레로 밀리고 하면 이제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계속 발전을 늦어져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발전을 저놈들이 못하는 저거. 근데 그치 발전을 못하는 것도 못하지 저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래. 근데 오히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나만 삶을 느끼겠지만 되게 빠르고 빨리 급하고 돌아가요. 너무 되게 빠르죠, 막 우리는 싸요. 또. 예. 그러잖아. 그래서 막 빨리 재촉해야 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런 게 없겠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정말 제가 뭐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어느 나라를 가 보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데는 정말 없잖아요. 성격이 진짜 좀 많이 빨라. 급한 편이긴 근데 해요. 북한은 대한민국은 너무 빨라. 사실 북한 그 뭔가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 사람들의 성격도 빨라요. 그 사람들도 뭔가 빨리 하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스템이 다 천천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하고 막 그걸 스트레스를 느끼죠. 근데 반대로 일하는 사람은 난 편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기 체제에서는 모내기 전투해라 빨리빨리 하게 되면 빨리빨리는 무슨 돈도 안 주면서 배고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행위니까 사람들이 좀 깨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게 생겼고 그 전에는 전투해라 하게 되면 전투해라 이러고 나간 거예요. 마치 그게 해야지 우리가 네. 살 것 같은. 왜냐면 그런 거기에 느낌. 어떤 이런 그 동기부여를 받고 살았었으니까 그렇지. 예, 선전선동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은 적이 저도 있었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에이구 뭐 주구나 시켜라 이런 거에 됐다. 깨이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죠. 같은 이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여태 막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근데 공감을 하는 게 음. 급해요. 저기 북한 이제 특히 한북 지역 간부들만 사람들이 급한 거 아니에요? 간부들만? 아니 그 대부분 급하긴 해. 근데 황해도 좀 안쪽으로 좀 내려올수록 네, 뭔가 내려올수록 속도가 느릿느릿해요. 더디고 그래서- 그래서 추운 곳으로 가면 그게 있대요. 왜냐하면 추운 데서 그렇게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럼 동상 걸리고 그런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러시아 중에 러시아 민속촌층이 앉아가지고 발로 엄청 추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이유가 예. 이제 사람들이 발 너무 차가지고 동상 걸릴까봐. 동상 걸릴까봐 발을 녹이려고 시작된 게 그 춤이래요. 그러니까 팩트입니까? 팩트예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이것도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조금 이렇게 네. 일하다 오신 분인데 그게 뭐 그렇게 유행이 됐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빨리빨리 움직여야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그게 관련된 거죠. 듣고 생사랑. 보니까 몽골에서도 저도 이제 몽골 군인들하고 놀 때 뭐 걔는 그 친구들은 군인들은 발 스텝을 좀 엄청 현란하게 밟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춤추는 게 거기서는 하나 배우기 있긴 한데 예 있어요. 추우니까. 예, 믿으면 추우니까 가요. 발로 하는 거를 일리가 있는 말인 꽤 거죠. 그러니까 많습니다. 모든 거를 빨리빨리 해야 나 좀 보탰다. 왜냐면 군대 뺐다? 겨울에 군대 근무 쓸 때
우리가 발을 계속 이걸 하거든요. 이걸 근데 하거든요. 안 올라오고 발이. 그랬을 때 방한 체조라고 따로 있어요. 그 발이 딱 이렇게 교차해서 하는 거 이거 있어요. 마이너스 13도에서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 마이너스 40도야. 그럼 이거에 3, 40도. 4배속으로 가. 그렇지. 4배속으로. 16배속 가야 돼. 네. 근데 진짜 그 40, 와, 겪어봤어요? 겪어볼 리가 있나? 난안 겪어봤는데 무슨 그 요번에 짠나서 겪어본 것들을 그게 얘기했죠. 아니라 아니 무한도전 봤어요? 북극곰 그. 네. 와 거기 지금 그 추위에도 얼음이 안 온대잖아.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가 느껴지는 아이, 그 내가 생생함. 어떻게 가끔가다 이제 강연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요. 추울 땐 진짜 추울 때는 거짓말 살짝 보태서 침을 탁 바닥에 뱉으면 떨어지는 순간 얼어붙는다. 온다. 그러면 박명수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실인데 말이지 이게. 얘기를 하다 침이 나오면 여기서 온다고. 진짜로. 아 근데 이게 여기 그 저기 호흡으로 인해서 고드름이 생기잖아. 고드름이 오는 아 이거는 나만에서도 겪었어. 형 안 아니, 겪었어? 나 실제로. 산소에서 근무 쓰다 보면 하고 여기 마스크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근무 끝나고 들어오면 살짝 얼어 있어. 살짝. 근데 그거에 살짝 이제 살짝이 아니라 열배. 여기 얼음 덩어리. 약간 여기 그 물고래인가 뭐 그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튼 그렇게 많이 아 추워. 그렇군요. 무슨 얘기하나 여기서 아, 얘기하자. 또 이런 사람이 자꾸 네. 왔다 갔다 해줘야 되니까. 예. 산으로 가네요. 그게 아. 조회했어요.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중간에 불러가 조회하고 네. 다시 나와서 또 김매기면 김매기 모내기면 모내기면 모내기. 모내기 쭉 하고 이제 그것도 전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봄에는 모두 다 모내기 전투회로 구호가 그거 쫙 나붙어요. 예, 길거리에 그 동네에 그다음에 제일 잘 보이는 산 언덕에 빨간 글씨로 흰판에 빨간 글씨 쫙. 그 그럼 좀 약간 힘이 나나? 플래카드 같은 거 우리가 그렇죠. 붙이는 거. 플랜카드가 없으니까 근데 플랜카드가 있긴 해요. 또 농장 분조별 또 준비를 해요. 포스터 같은 거. 그럼 어디서 구해요? 응? 그거 또 저기 만드는 만드는 부서가 데가 따로 부서가 있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만들 때 그냥 그런 거 안 만들고 조금 더 배급을 더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건가?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연관시키는 거죠. 배급을 타기 위해서, 분배를 타기 위해서, 나라의 강국을 위해서 여러분 전투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럼 그냥 이것도 궁금해서인데 고난의 행군 전후로 해서 전에 그런 빨간색 글씨와 뭐 이렇게 막뭐 하자 하는 이런 플랜카드 선동 구호들을 봤을 때 좀 마음이 요동 쳐요? 이게 쳐요? 저는 제 솔직한 대답 솔직해요. 완전히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 미제 침략자를 소멸하자 하게 되면 진짜 마음에 이게 끌어올랐고 그때 당시 필주 씨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거의 완전 어리지. 10대죠. 10대. 10대 고난의 초반에서 이전이면 90년대죠? 네, 그러면. 17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그 10살부터 17살 그 사이인데 사이인데 아, 형, 그 술을 많이 못 겪다 넘어갔구나,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 이제 꽃제비 생활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변화한 거를 내가 인지를 못한 거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인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그 돌아볼 생각을 전에는 못 했던 거네. 그 문구나 구호들을 들으면은 어떤 때는 반응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반응을 안 하는 나를 이제 인지를 발견했구나 못했었던 거죠. 그때는. 아, 사실 나는 이게 지금 뭐 댓글에서도 그 아까 분께서 올려주신 게 조직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달라. 그럼 뭐 도대체 우리가 좀 더 뭔가 어떤 심층 토크를 좀 나눠줘야 이게 좀 그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랑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네. 거 같아요. 뭔가 이건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큰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안으로 딱 들어가서 조직 생활 안에서 그러니까. 그 조직 생활 일환으로 뭔가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의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렇지.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사람들은 나눠볼까요? 상호 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북한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그럼 일례로 각자 뭐 이제 학교 때 간부직을 맡았을 때 그 네. 학생들은 그 간부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그래요. 먼저 우리 얘기부터 어. 합시다. 그래 우리 얘기부터 하면 왜냐면 들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좀 신빙성이 약간은 조금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하고 또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얘기하는 데서도 계속 뭔가 그렇지, 이래야 돼서 예. 그렇지. 일단 저 같은 어. 경우는 학생 회장이니까 각 반마다 분단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장이 아니고 북한에는 항상 이렇게 있어요. 지배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 사람이 짱이잖아요. 그렇지, 지배인 지배인이라면, 말고 그 지배인을 감시하고 지배인보다 위에 있는 게 사장 아니야 사장? 당비서라고 있어요. 있어요. 그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당이 북한은 최고니까 당 비서면 이제 지배인 모든 사람을 다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 비서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생회장. 네, 그리고 반마다는 지배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단위원장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반에 뭐 한 몇 반 있었냐? 뭐 한
9반인가 8반인가? 그러면 맞네. 그 8명을 제가 다 불러요. 그래서 앉혀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안건은 이번 주 안건은 뭐 이런 안건으로 만약에 본인이 그 얘기를 했겠네. 네, 제가 이제 그 안건을 이제 그것도 사료청 비서한테 받아서 사료청 비서도 어디 더 큰 그렇죠. 그 시에 나가서 회의를 주마다 한 걸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학생들도 그런 시 외로 또 나가서 그거를 또 저는 아니고 이제 사료청 비서가. 그러니까 비서가 그런 분들이 분들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약간 그 선생님 위에 계신 분들인 건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교육을 하지 않고 뭔가 그런 사상 교육만 하는 책임을 지는 보시면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역할 분담이 참 잘 돼 있어요. 북한은 이제 네트워크도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아. 이쪽 네트워크. 그래서 뭐, 소년단은 인적 이제처럼 이쪽 단위원장님이 관리하고 단위원장님을 또 위에 이쪽 저 사로총이라는 그렇지, 그 거기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로총 부서를 또 어떤 위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 이게 명령 내려와, 하달이 되는 내려와. 거죠. 그래서 청년동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료청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와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건을 얘기하면 안에 앉혀놓고 나서 자 이런 게 내려왔고 이런 걸 이거 해라. 그럼 이번 주에는 뭐 허상 비판 몇 분 그리고 이 뭐 이번 주에 내려온 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교시. 그런 교시를 몇 분 동안 언질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느낀 점과 뭐 토론 이런 거 하자라고 이제 제가 쫙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교시는 아침에 조회 때 하는데 학생들은 학교 가서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게 교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 아침마다 하는 게 있고요. 한두 개가 아침 아니에요. 교시가 있고. 그거는 뭐 옛날 거 옛날에 쌍쳐 졌던 걸로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새롭게 주말마다 하는 거는 또 김일성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생생한 것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내려와요. 그런 건 이제 주말마다 회의를 할 거나 가끔 뭐 이제 속보처럼 떨어오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배포를 쫙 해가지고 다 알아야 되고 다 암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지금 기억나는 거죠.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빠 엄마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수령님의 교시 하에 우리는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전체는 네. 하나 하나는 전체? 올포 논포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제 뭉쳐서 일심 단결해서 당과 수령에 충성한다 이런 저기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소년단원들은 뭐 배우고 또 배우자라는 뭐 위대한 원수님의 어떤 교시에 따라 우리는 이런 교시를 받았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단위원장님이 이제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쫙 내려가요. 그럼 밤마다 단위원장 저를 보조하는 단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친구가 단위원장, 있어요. 단위원이 있어요. 단위원은 한 반에 2-3명씩 있어요. 학급위원 같은 그런 느낌인 네. 건가? 그래서 그 그러면은? 친구들은 어. 그냥 감시자 입장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내려가서 잘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지. 있는지를 또 제가 그 친구들만 다시 불러서 잘 되고 있니라고 약간 확인 작업을 하는 게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예, 분단위원장들은 단위원장님의 어떤 행동 대장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단위원들은 이제 감시조들이고. 감시조죠, 감찰. 진짜 살벌하다. 제 이러니까 얘기에 지금 숟가락만 얻는 느낌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설명 해줘야. 되게 장난이에요, 지금 장난이에요. 마사지 하는 느낌이야. 아, 되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은 좀, 그 각자 이제 하나의 교실을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한 학급이나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겠네. 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주마다 그들은 다 똑같은 얘기고. 저희 학교에서 전달해주는 그 주의 메시지는 뭐 교시는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그 시에서 똑같은 걸 모든 학교에 쫙 전국으로 뿌리니까.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심 단결을 저기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아차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을 때 HR이라고 이제 홈룸이라고 그 CA 아니에요? 왜 모르세요? CA는 이제 저기 뭐야 특별 활동이고 HR은 그 반이 학급 회의를 HR이라고 해요. 뭐야, 난 한 적이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나라 저기요, 왜 이쪽으로 오세요. 안 되겠네. 근데 학교를 잘안 HR은 그 반이 하나의 주제를 각자 반이 정해서 회의를 하는 거라서 그 얘기들이 다 다른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반을 위해서 뭘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유성 씨 같은 사실 얘기는 이런 건 있지. 유성 씨 같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전달해가지고 얘네를 한 명 한 명한테 다 똑같이 주입식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그 감시도 하고. 소년단이라는 저희의 그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계속 발전이 돼요. 처음에는 그 정도가 5 정도 됐다가 하루총 올라가면 뭐 7 정도 졸업하고 군대에 가면 아예 10으로 빡 강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무섭게 들리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럼 그렇게 10 들으면서도. 정도에 강하게 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장기업소로 퍼져나가면 그 사람들은 그게 평생 동안 반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연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걸로 그냥 삶으로 녹여내는 거죠. 야, 근데 나는 지금 반대로 살짝 이런 조직 생활에
이제 조만간 이게 조직 생활이 붕괴라기보다는 어떤 이 오다를 내리는 위치의 사람들이 생각만 잠깐 살짝만 깨어 있으면 북한 붕괴되는 건 진짜 시간 바로 문제겠구나라는 아침에, 생각이 드니. 이렇게라고 설정돼. 하는 명목하에 뭔가 다르게 그렇지. 퍼진다면 다들 뭐 해가지고 뭐 어. 해가지고 우리는 이 북한 뭐 우리는 이제 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잘못 내려가다 보면 그냥 그 정권 와그리 그죠?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이제 뭐 벼락을 맞아서 벼락을 맞아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민들이 참 고생한다. 그래서 개방합시다. 개방하자. 통일합시다. 그리고 한국과 이제 긴밀하게 해서 이렇게 하자. 막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 중국 비롯해서 뭐 러시아 가고 싶은데 다 갈 그러면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야말로 떠나세요. 풍지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게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민물 썰듯이 들어처럼 이렇게 딱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네. 바뀔 수가 있는 그건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근데 저 위에서 그게 안 바뀌면 이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든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빨갛게 세뇌를 계속 시켰다. 짙게. 그런 사람들이 잘하고 뭐 사로총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그래서 군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부가 되고 그러면은 그 사상을 그대로 옮겨가는 거니까 이게 다시 또 내려오는 거잖아. 네. 맞아. 혹시 저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셨어요? 그 태양 아래? 나 집에 맞아요. 있어요. 지금 맞아요. 집에 맞아요. 있어요. 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진미가 이제 인터뷰할 때 말을 못해요. 네가 뭘 원하는지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게 다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진미가 뭘 얘기를 해야 되면 이제처럼 자기 교육 받은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네. 생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자기 아니라.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내가 없는 거죠. 예, 내 꿈이나 뭐 나의 그게 온 그 어린 마음에 근데 당에서 하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당이란 어른인데 어른이 지금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본인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당에서 어른은 항상 자 잘 먹었습니다를 얘기해. 이렇게 딱 뭔가 정말 클리어하게 무슨 답을 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응. 이렇게 하니까 넌 뭘 원하니? 그 답을 기다리는 거죠. 네가 거기다 뭘 또- 얘기를 해줘야 내가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그게 거기다 없잖아. 또 외국인이 왜 다짜고짜 네가 원하는 그 뭘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당에서 시킨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완전히 그래서 몰라. 저도 안타깝다, 약간 안타깝다. 한국에 와서도 살면서 제가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존성이 강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자꾸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고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교육에 있어서 일환인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몸에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북한에서는 답을 내려주니까. 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물어보게 되고 그 답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친구들한테 맨날 해조로만 변질이 안 되면 되지. 근데 부탁이나 그게 이런 변질이 것들은 돼요. 해줘 문제. 야 이것만. 해조가 문제가 되는 거지. 해조. 나 그러니까 오늘 힘든데 이거 해줘. 남한에서는 이렇게 해조 이런 사람 별로 안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저를 엄청 해조. 싫어했고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여튼 조직생활 얘기 나와서 보면 조직생활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한 그 결과들의 어떤 증거가 진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순간에. 진미가 그 인터뷰에 가장- 대답을 못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중요한 증거거든요. 말이네요. 본인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눈물만 뚝뚝. 아, 근데 마무리가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의 폐해 그냥.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태양 아래라는 다큐를 딱 꼭 보면 보셨으면 그게 이제 좋겠어요. 어릴 때 재밌어요. 우리가 겪었던 예, 우리의 다큐, 실체입니다. 조직 생활이 그대로 녹여 있는 그리고 다큐이기 실제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그게 이제 가행되고 있는 것이고. 촬영할 때 계속 근데- 당 간부가 온지 계속 뭐라고 디렉팅 하던데. 그렇죠. 다시 해라. 그게 다시 해라, 근데 다시 해라. 그게 야 웃어야 돼. 우리 뭐 웃고. 근데 진미야 맛있게 먹어야 돼. 그게 거기서 살 때는 나 살 때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또 약간 평양 얘기예요 또. 그렇지. 그 거기 얘기가. 촬영 장소가 그다음에 평양 태양 아니야? 아래를 보면서 야 너무 내가 억울했어요. 태양 아래를 보면서 야 저게 옛날에 내 모습이었는데 저게 다 잘못됐었네 이 생각이. 내가 잘못된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실주 씨는 예.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잘못된 당시- 삶을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세뇌를 받아서 잘못된 충성을 하면서 살았던 지난 날이 억울했던 거예요. 그렇죠.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네.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사이비 종교에 완전 빠졌다가 그렇지, 알고 그렇지. 봤더니 아니었어. 아 그렇죠. 엄청 이유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박살낼 수도 없고 어디 주관적 가서 얘기를 할 생각에. 수도 없고.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노래들 이제 조직 생활에서 우리가 했던 그 노래들 창가들 김씨 가문을 찬양했던 창가들 그다음에 소년단 행사 선서 그다음 그 진미가 하는 그 일상들이
그냥 리플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걸 따라 외우는 거예요. 속으로.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죠. 없어요. 죽어도 안 해요. 미쳤어요? 알겠어요. 힘들다는 거. 화가 나요 오히려. 이제는 그렇죠. 알았어요. 화내지 마요. 네, 현기증 나요. 이제 오늘 지각했잖아요. 근데 화낼 거요. 네, 어쨌든 저희 뭐 오늘 조직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또 저 종료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19회차 오늘 요번에 이제 북한 조직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 뭐 댓글에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좀 아까도 제가 중간에 심층 토론을 좀 해보고 싶다 했지만 뭐 저희 수준에 있어서 심층 토크는 여기까지 하지 않을까. 예, 좀 더 뭐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베나 TV는 초, 중, 고급으로 나눠 있습니다. 예. 중급에서 또 한번 물어보세요. 또 네. 달라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달아주시면, 들면 또 네, 고급으로 가고 국제정치 쪽으로 올라가시면 논문을 써다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베나 TV 커요 상당히.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좀 재밌게 나눠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잠깐 삼천포로 빠졌다가도 돌아오면서 뭐 어찌됐든 너무 다큐로 가다 보면 재미없기 때문에 여담도 좀 나눠주고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한을 푼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죠. 지난 회차에 많이 말 못했어요. 못했는데 오늘 약간 네. 입이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제 예상했는데 댓글에 유성 씨 괜찮아요 힘내세요 뭐 이런 댓글 몇 개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노린 유성 씨 거 오늘 아닙니다. 포텐 터졌네요. 많이 올라오고.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는 왕아들 19회차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회차 20회차 때 저희 또 뭐가 준비되어 있죠? 거짓말로? 네. 거짓말. 북한의 거짓말. 북한 정부의 거짓말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